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말은 끝없이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마음의 결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밥부터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정말 아끼고 싶은 사람과의 시간, 소중한 자원을 잘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식사입니다. 밥을 앞에 두면 습관이 먼저 움직입니다. 말보다 빠르게 젓가락이 움직이고 생각보다 솔직하게 표정이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을 먼저 집는지, 마지막 한 조각을 양보하는지,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는지, 이 작은 몸짓들이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합니다. 처음 만난 누군가는 끝없이 친절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놓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문이 늦어지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집니다. 왜 이렇게 늦죠? 짧은 한마디에 배려의 크기가 보입니다. 그 장면은 미래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물을 먼저 따라주고 국을 덜어 나누는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조용히 계산서를 챙기고 자리 정돈을 함께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은 관계의 신뢰를 키웁니다. 말보다 먼저 믿음이 쌓입니다. 저는 상담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사람의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느낀 불편함, 사소하지만 반복된 무시, 자기만 챙기는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알아봤다면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회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절제에서 출발합니다. 음식을 대할 때 욕심을 줄이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익히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음식이 아닙니다. 태도와 마음가짐도 함께 삼켜집니다. 그 마음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밥상은 마음 공부의 현장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데서 그릇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밥상은 그 작은 데의 집합입니다. 접시를 가운데 두는지, 자기 앞에 끌어당기는지, 뜨거운 그릇을 먼저 건네 배려하는지. 여기서 보이는 태도는 집과 일터에서도 반복됩니다. 살림을 나누는 법, 업무를 나누는 법, 책임을 나누는 법과 연결됩니다. 손실 회피의 관점에서 보아도 식사는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큰 약속을 하기 전에, 큰 돈을 쓰기 전에, 큰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 밥 한 끼로 미리 확인합니다. 이 사람과 오래가도 괜찮은지, 내 시간을 맡겨도 되는지. 작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예방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먹는 태도는 나누는 태도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책임도 나눕니다. 둘째, 불편할 때가 진짜입니다. 음식이 늦고 주문이 틀릴 때 그 사람의 인내가 보입니다. 셋째, 약한 이를 대하는 말투가 핵심입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사람은 약속도 지킵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터에서 번듯했던 동료가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했고 메일에서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첫 회식 자리에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좋은 부위는 먼저 챙기고 늦게 온 후배는 모른 척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혜택만 따졌고 종업원에게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팀의 신뢰는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늘 조용하고 성실하게 보였습니다. 한 끼를 함께하며 그의 습관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국을 먼저 식혀 건네고 알레르기를 미리 물어보며 접시가 비면 자연스럽게 채웠습니다. 계산 앞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덫을 제안해 왔습니다. 공정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밥상은 거울입니다. 나를 비추고 상대를 비춥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눈빛의 머무, 손의 방향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말보다 솔직하고 약속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밥상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오늘의 만남을 내일의 인연으로 할지, 지금의 인사를 여기서 멈출지. 한 끼가 답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난 본성이 어떻게 일상으로 번지는지,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덜 흔들리도록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일상의 아주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밥상에서 한번 확인한 인상은 일상 속에서 더 선명하게 이어집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예의 바른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고백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오랜 벗을 잃었습니다. 늘 다정하고 따뜻했던 그 친구와 작은 여행을 함께 떠났을 때였습니다. 기차표가 늦게 발권되는 바람에 자리 배정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작은 일에 크게 짜증을 냈습니다. 승무원에게 거칠게 따지며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따뜻하다 여겼지만 사실은 상황이 불리할 때 약자를 향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던 모습, 기차 안에서 직원에게 소리치던 태도, 모두 같은 본성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다. 평생 알고 지낸 인연이라도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대기줄이 길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급히 들어간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옆자리에 있던 한 남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씨에 주방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한마디는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행위라 말합니다. 생각은 숨길 수 있어도 행위는 순간 드러납니다. 밥상에서, 대중교통에서, 공공장소의 작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작은 불편 속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거짓일 수 없다. 셋째, 반복된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현실은 늘 사소한 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큰 사건은 드물고 작은 불편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장면을 읽을 줄 아는 눈이 큰 인생의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위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권리,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그 사람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머 있고 친절해서 많은 친구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여행을 가보니 다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숙소에서 방 배정을 할 때였습니다. 창이 넓고 전망이 좋은 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짐을 그 방에 먼저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 방은 내가 쓸게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는 눈치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늘 웃으며 농담하던 모습은 사실 자기 이익 앞에서는 다른 이를 돌아보지 않는 가면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상담 자리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 가족이 식당에 갔을 때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점원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움츠러들었고 아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조차 살피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데 왜 제대로 못하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오래 지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 가까운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족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을 상처 입힙니다. 반대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차분히 대응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커피가 잘못 나왔습니다. 손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것과 조금 다르네요. 괜찮습니다.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는 종업원을 안심시켰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운명을 만든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말과 태도가 결국 인생의 무늬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리에서 본성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욕심은 작은 권리 앞에서 드러난다. 둘째, 분노는 사소한 불편 속에서 드러난다. 셋째, 존중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여행에서, 작은 거래 속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 눈으로 상대를 살펴야 불필요한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철학자와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왜 우리는 본성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간관계의 지혜로 삼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읽는 일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삶 전체를 꿰뚫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와 성현들은 작은 태도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큰 일도 그르친다. 이는 작은 행동이 곧 인격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밥상에서의 태도, 공공장소에서의 습관, 불편할 때의 언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됨은 흘리는 말에 드러난다. 즉, 계산하지 않고 튀어나온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이죠. 종업원에게 무심코 던진 말, 아이에게 툭 내뱉은 짧은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절제와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욕심은 불을 키우고 나눔은 불을 끈다. 한 사람의 본성은 결국 욕심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자기만 챙깁니다. 반대로 작은 것을 나누는 습관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약자일수록,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 본성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태도 속에 큰 진실이 숨어 있다. 둘째, 욕심과 분노는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난다. 셋째,
존중과 배려는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밥상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작은 불편에 어떤 말로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성현들은 늘 본성을 다스리는 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본성을 살필 때 동시에 내 본성도 비춰봐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관계가 지혜로워집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철학적 통찰을 넘어 노년의 삶과 인생 전체의 교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일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의 삶을 지키고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게 잘못이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작은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무심코 반복됩니다. 밥상에서의 작은 욕심,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태도, 사소한 클레임에서의 분노.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흘러나온 흔적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이 교훈이 더욱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서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생 곁에 두었던 사람이 사소한 자리에서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은 밖에서는 늘 자상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농담을 건네고 이웃에게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식사를 할 때면 달랐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게 밥을 차려도 인상을 쓰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아내를 탓하는 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쌓이고 쌓여 아내의 마음은 결국 다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내겐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다. 아내의 한마디는 오랜 세월의 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어도 매일 함께하는 가족에게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은 가까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두 번째 천성이다. 우리가 작은 습관에서 드러낸 태도는 곧 삶 전체의 무늬가 됩니다. 결국 본성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 속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습관은 곧 본성이다. 둘째,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얼굴이다. 셋째, 늦게 깨닫기 전에 일찍 알아차려야 한다. 노년의 지혜는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을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단하고 진실한 몇 사람만 곁에 두면 충분합니다. 그러려면 본성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밥상에서, 공공장소에서, 작은 불편에서 그때 보이는 태도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런 통찰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현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따뜻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첫째,
밥상에서 본성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큰 결정을 함께하기 전에 가볍게 식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가 앞으로의 관계를 예고합니다. 먹는 태도는 곧 나누는 태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작은 배려가 보인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작은 욕심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둘째, 공공장소에서 살피는 법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인격이 드러납니다. 버스 기사에게 내뱉는 한마디, 식당 직원에게 보이는 태도, 줄을 기다릴 때의 인내심, 이 모든 것이 본성을 비춥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작은 갈등의 순간을 보는 법입니다. 주문이 틀리거나 서비스가 늦거나 작은 클레임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높이고 상대의 실수를 확대하는 사람은 결국 가까운 관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본성을 읽어내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수한 인연이 아니라 몇 명의 진실한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성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밥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작은 불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종업원에게 어떤 말투를 씁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순간 여러분의 본성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관찰입니다. 남을 관찰하는 동시에 자신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본성을 읽는 눈은 결국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는 눈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단단한 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눈은 밥상에서, 공공장소에서, 작은 불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본성을 읽어낼 줄 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큰 상처를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의를 차리고 행동으로는 겸손한 듯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장면에서는 절대 가면을 쓰지 못합니다. 첫째, 밥상에서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나눔의 크기와 욕심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지, 옆 사람을 살피는지, 이 작은 행동이 인격을 드러냅니다. 둘째, 공공장소에서입니다. 줄을 기다리는 태도, 종업원이나 직원에게 내뱉는 말투,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갈라집니다. 셋째, 작은 클레임의 순간입니다. 주문이 틀렸을 때, 서비스가 늦었을 때, 그때의 한마디가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도 지켜낼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굳이 오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사람의 본성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끼 밥을 먼저 함께하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을 살피는 눈을 기르는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밥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공공장소에서 어떤 말투를 쓰는지, 작은 불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것이 곧 내 본성이고 그 본성이 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많은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몇 사람만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읽어야 하고 동시에 나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상에서의 태도는 인격의 거울이다.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습관은 본성을 드러낸다. 셋째, 작은 갈등의 순간이 진짜 얼굴이다. 여러분,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처를 줄이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상이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본성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많은 이들이 함께 배우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는 길에 여러분의 동행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단단하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